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 내 자전적인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로부터 나는 내가 주장하는 정신치료법의 이론을 보다 직접적인 설명을 곁들여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초판에 로고테라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했는지 그 이후에도 좀 더 폭넓게 취급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따라서 이번 판에서는 내용을 완전히 새로 써서 설명을 상당히 보충하였다.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모두 20권에 이르는 독일어판에 들어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작은 분량의 지면에 압축시켜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언젠가 빈에 있는 내 진료소를 찾았던 한 미국인 의사가 생각난다. 선생님은 정신분석가신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신분석가가 아니라 정신치료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은 어느 학파에 속하십니까? 제가 직접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로고테라피라고 하지요. 로고테라피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소한 정신분석과 로고테라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는 있겠지요. 물론이지요. 나는 일단 수긍하는 대답을 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그 전에 먼저 선생께서 정신분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정신분석을 하는 동안 환자는 침대에 누워서 의사에게 때로는 하기 거북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즉흥적으로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로고테라피를 받는 동안 환자는 똑바로 앉아서 의사로부터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농담조로 한 말이지 로고테라피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한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신분석과 비교해 볼 때 로고테라피가 덜 회고적이고 자기 성찰을 덜 요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다. 로고테라피는 환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말하자면 미래의 환자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다. 동시에 로고테라피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는 악순환 형성과 송환 기제를 약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정신질환 환자에게 전형적인 자기 집중 증상이 발생하고 심화되는 것을 막는다. 물론 이런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로고테라피에서는 환자가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깨우치도록 만드는 것이 정신병을 극복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제 내가 만든 이 이론에 왜 로고테라피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얘기하겠다. 로고스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이다. 로고테라피 혹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 빈 제3 정신의학파로 불리는 이 이론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로고테라피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인간의 원초적 동력으로 보고 있다. 내가 로고테라피를 프로이트 학파가 중점을 두고 있는 쾌락의 원칙이나 안드리안 학파에서 우월하려는 욕구로 불리는 권력의 추구와 대비시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 인간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지 본능적인 욕구를 2차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의미는 유일하고 개별적인 것으로 반드시 그 사람이 실현시켜야 하고 또 그 사람만이 실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자신의 의지를 충족시킨다는 의의를 갖게 된다. 어떤 학자들은 의미와 가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나 반사작용 그리고 승화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내 자신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나는 단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위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 반사작용을 위해 죽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이며 심지어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89%의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살아야 할 의미를 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그중 61%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기꺼이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과 어떤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후 나는 빈에 있는 내 진료소에서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종류의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불과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편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자들이 48개 대학 7,94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 예비보고서는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2년 동안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설문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6%의 학생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78%의 학생들은 첫 번째 목표가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물론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내적 갈등을 감추기 위해 가치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는 그 거짓 가치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면을 벗겨내야만 한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을 벗기는 작업도 그 사람이 인간의 진정하고 순수한 욕구, 즉 자기 삶의 소망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만나게 되면 그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그때 이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면 벗기기를 하는 심리학자가 실제로 벗기는 것은 그 자신의 숨겨진 동기, 즉 인간은 내재되어 있는 순수한 것,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자기 자신의 무의식일 뿐이다. 실존적 좌절.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도 좌절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로고테라피에서는 실존적 좌절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존적이라는 단어는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첫 번째, 존재 그 자체, 즉 인간 특유의 존재 방식. 두 번째, 존재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 각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 즉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말한다. 실존적 좌절 역시 정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그동안 이것을 시민성 노이로제라고 했지만 로고테라피에서는 이것을 누제닉 노이로제라고 부른다. 누제닉 노이로제는 병의 원인을 심리적인 것에 두지 않고 인간 실존의 정신론적 차원에 두고 있다. 이것은 인간 고유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로고테라피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루제닉 노이로제. 루제닉 노이로제는 욕구와 본능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 원인 중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의 좌절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누제닉 노이로제의 경우 로고테라피가 일반적인 심리요법보다 더 적절하고 완전한 치료법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치료법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들어간다. 이제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이 빈에 있는 나의 진료소를 찾은 적이 있었다. 5년 전부터 뉴욕에서 받아온 정신분석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상담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에게 왜 자신이 분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처음에 어떤 이유로 분석을 받기 시작했는지 물었다. 그 결과 환자가 자기 직업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분석가는 그에게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또 했다고 한다. 그의 상관들과 미국 정부는 단지 아버지의 이미지에 불과할 뿐이고 결과적으로 직업에 대한 그의 불만은 그가 아버지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증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었다. 5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분석을 받는 동안 환자는 이런 분석가의 해석을 점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상징과 표상의 나무로 가려진 숲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몇 번 상담을 해본 결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직업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사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최근에 그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 찾은 일에 만족해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 사람의 경우 나는 내가 정말로 신경질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에게는 정신요법은 물론 로고테라피 치료법을 실행해야 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실제로 그는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다 신경질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고통도 역시 모두 다 병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그 고통이 실존적 좌절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그것을 신경질환 증세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성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하고 의심하거나 간에 이런 현상이 병 때문에 생긴다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병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단호하게 부정한다. 실존적 좌절 그 자체는 병적인 것도 병원적인 것도 아니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절망도 실존적 고민이지 정신질환은 아니다. 후자의 견지에서 전자를 해석하다 보면 의사는 환자의 실존적 절망감을 한 움큼의 신경안전제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의 역할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의사는 환자의 실존적 위기를 통해 그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로고테라피는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과제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환자의 실존 안에 숨겨져 있는 로고스를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분석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로고테라피는 정신분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로고테라피가 환자에게 어떤 것을 다시 깨우쳐주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적 요소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의 실존적 현실, 즉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의 의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실존의 잠재적 의미까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분석이든 심지어 치료 과정에서 정신론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석일지라도 환자가 자기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인간을 그저 충동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쾌락을 얻거나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드와 자아, 초조아를 절충시키거나 혹은 사회와 환경에 그저 순응하고 적응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주된 관심사가 어떤 의미를 성취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로고테라피는 정신분석과 구별된다. 정신의 역동성.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기보다는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의 긴장은 정신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 라는 니체의 말에는 이런 예지가 담겨져 있다. 이 말에서 정신치료에도 유용한 어떤 좌우명을 찾을 수 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감자 중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쓴 또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일본과 북한, 북베트남의 포로 수용소에서 실시한 정신치료 연구조사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아우슈비츠에 처음 잡혀갔을 때 나는 출판을 위해 집필 중이었던 원고를 압수당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 긴장이란 이미 성취해 놓은 것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 사이의 긴장, 현재의 나와 앞으로 되어야 할 나 사이에 놓여 있는 간극 사이의 긴장이다. 이런 긴장은 인간에게 본래 붙어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잘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동안 숨어있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일깨울 수 있다.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 혹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항상성, 즉 긴장이 없는 상태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나는 정신건강에 대해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오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다. 말하자면 한쪽 극에서는 실현되어야 할 의미가 그리고 다른 극에서는 그 의미를 실현시켜야 할 인간이 있는 자기장 안의 실존적 역동성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더 효력이 있다. 낡은 아치를 튼튼하게 할 때 건축가는 오히려 아치에 얹히는 하중을 늘린다. 그래야만 아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서로 잘 밀착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심리요법과는 삶의 의미를 갖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마음에 어느 정도 긴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얘기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요즘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생각, 즉 자신의 삶 전체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가져다주는 악영향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환자들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은 내적인 공허, 자신 안의 허무가 늘 따라다니는 것을 느낀다. 앞에서 내가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런 상황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